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에 뭐 하셨어요? 저는 매주 똑같지만 한글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제 딸 루나하고 집에 오는 길에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저희는 토요일마다 같이 한글 학교에 가는데요. 루나는 유치반에 다니고 저는 초등학교 반을 가르쳐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 반 학생들과 한국어 수화를 연습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더 많이 늘었어요. 처음 제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얘기했을 때는 반응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일단 제 학생들은 거의 다 초등학교 3, 4, 5학년이라서 사람들 앞에서 뭘 하는 걸 싫어하는 나이예요. 그리고 저와는 세대가 완전히 달라서 흰수염고래라는 노래를 몰랐죠. 또 수화를 연습하기 전에는 영상만 보고 수화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여줬을 때 다들 저걸 어떻게 해?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포기해야 하나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 노래를 연습한 지 3주가 됐는데요. 아이들이 많이 변했어요. 일단 자기 악기를 연주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클라리넷과 플룻을 가져와서 연습하더라고요. 미국 학생들은 다양한 악기를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저는 피아노는 오래 배웠지만 다른 악기는 다룰 줄 모르거든요. 여러분은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으세요? 그리고 제 학생들 중에 정말 수화를 배우기 싫어하던 남학생이 있었는데요. 수업에도 종종 빠져서 매주 같이 연습하지 못했는데 그 학생이 그저께 너무 열심히 따라하는 거예요. 표정은 하기 싫은 표정인데 또 열심히 따라하고 있었어요. 그게 너무 귀엽고 고마웠어요.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학생들을 만나면서 크고 작은 감동을 경험하는데요. 학생들이 스스로 변화하는 걸 볼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느껴요. 주말이 끝나면 제 딸 루나는 너무 아쉬워해요. 제가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루나는 엄마를 잘 볼 수가 없거든요. 루나는 6월에 곧 5살이 돼요. 저는 2019년에 하와이에서 루나를 낳았어요. 한국에서 아이를 낳는 것과 미국에서 아이를 낳는 건 다른 점이 많아요. 한국에서는 아기를 낳고 보통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데요. 여기서는 아기를 돌봐주고 엄마의 몸이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줘요. 몸에 좋은 음식을 주고 모유 수유를 가르쳐 주죠. 그리고 아기는 젖을 먹일 때나 엄마가 원할 때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는 산후조리원이 없어요. 있어도 일반적이지 않고 아주 비싸죠. 저는 루나를 낳고 이틀 후에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산후조리원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남편 둘이서 모든 걸 해야 했죠. 아기 기저귀를 가는 것, 목욕시키는 것, 젖을 먹이는 것 다 처음 해봤고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서 허둥지둥했어요. 병원에서 배우긴 했지만 실제로 해보는 거랑은 달랐죠. 게다가 루나는 모유를 잘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과 제가 주사기를 통해서 루나의 입에 우유를 넣어줘야 했어요. 신생아는 너무 작고 약해서 무서워서 옆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밤에도 2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우유를 먹여야 했죠. 신생아는 배가 작아서 한 번에 조금밖에 못 먹거든요. 저는 항상 딸을 낳고 싶어 했기 때문에 루나를 키우는 첫 1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인형처럼 옷을 입혀도 보고 사진도 정말 많이 찍었죠. 이때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기 전이었는데 아기를 낳고 잠깐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아기를 키우면서 지내다가 우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때 코로나도 겹쳐서 집에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더 힘들었죠. 게다가 다른 동료들은 하나둘씩 졸업을 하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은 한없이 더 어두워졌어요. 루나가 우유가 아닌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아기 음식을 만들고 먹이고 치워야 했는데요. 루나는 음식으로 장난을 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식사가 끝나고 나면 정말 지저분했어요.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닦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혼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살면서 힘들었던 적, 우울했던 적이 종종 있었지만 아이를 낳고 경험했던 우울감은 조금 달랐어요. 사랑하는 소중한 아기가 눈앞에 있는데 호르몬 때문인지 마음은 너무 어둡고 깊은 곳에 있었고요. 아이를 돌봐야 하니까 모든 일을 포기하지 않고 했지만 제 자신에 대한 애정과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나는 학교로 돌아갈 수도 없을 거고 논문을 쓰지도 못할 거고 당연히 졸업도 취업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진 기저귀를 갈고 더러운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를 재우고 아이가 잘 때는 빨래를 개고 집을 청소했어요. 머리도 매일 감지 못했고 늘 수유복과 잠옷을 입고 있었어요. 우울하면 인터넷으로 아기 옷이나 장난감을 검색하고 하나씩 사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죠. 코로나 때문에 친구를 쉽게 만날 수도 없었고 더군다나 제가 친하게 지냈던 동료들은 본토로 모두 떠난 후였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이때 제가 우울함을 이기려고 했던 게 있는데 인스타그램이었어요. 저는 그 전에는 인스타그램을 하지 않았었는데 아기를 낳고 사진을 많이 찍으면서 자연스럽게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저랑 비슷하게 외국에서 살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한국인 엄마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같은 다문화 가정의 엄마들도 만나게 되었죠. 인스타그램은 코로나로 단절된 인간관계와 산후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던 제가 숨을 쉴 수 있게 해줬어요. 별거 아닌 일상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힘든 일을 힘든 시기에 같이 겪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힘들 때는 서로 위로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축하했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어도 같은 마음을 나누면서 인간 대 인간으로 공감했어요. 요즘은 인터넷과 컴퓨터가 인간의 일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사람을 직접 만날 일이 적어졌지만 이렇게 사람들 간의 작은 공감과 소통, 친절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자면서 배우는 한국어를 통해 제 이야기를 하고 좋았던 경험도 나빴던 경험도 나누고 싶은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멀리 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멀리 있든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있든 상관없어요. 일상의 작은 행복에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돕거나 마음으로 위로하죠.
한국어로는 인류애라고 하는데 인간으로서 같은 인간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어쨌든 어떤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이나 SNS가 삶의 낭비라고 하지만 저는 삶의 힘든 순간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겨냈답니다. 여러분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산후 우울증을 이겨내고 있었지만 루나가 1살이 좀 넘었을 때 저희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사고가 찾아왔어요.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는 다음에 따로 해볼게요. 루나는 이제 곧 5살이 되는데요. 모아나를 닮은 귀여운 루나는 성격이 아주 밝고 재미있어요. 루나는 한국어를 듣고 이해할 수 있지만 영어를 더 잘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로 말하면 영어로 대답해요. 저는 한국어 선생님이지만 루나에게 한국어를 잘 가르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한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거고요. 그런데 루나에게 큰 변화가 있었답니다. 한글 학교에 다니기 전에 루나는 한국어는 Korean, 영어는 Perfect 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루나가 어렸을 때부터 한국어와 영어를 따로 나눠서 해야 한다고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루나가 편하게 느끼는 언어를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영어와 한국어를 같이 사용해 주길 바랐죠. 하지만 루나가 사는 세계에서 영어는 완벽한, 퍼펙트한 언어였고 한국어는 엄마와 엄마 가족들만 사용하는 언어였던 것 같아요. 영어 알파벳은 일찍 배웠지만 한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글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고 난 다음부터 조금씩 한글의 모양과 소리에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패드에 한글 게임 어플을 다운받았어요. 루나는 앉아서 책으로 공부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랬는데 2달도 되지 않아서 루나가 한글을 다 배웠어요. 그리고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한글로 글자를 만들기 시작했고 한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사춘기 전에 어린아이들은 언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직접 보니까 너무 놀라웠어요. 여러분, 한글을 처음 배우는 친구나 어린아이를 알고 계시면 제가 한글 게임 어플을 몇 개 추천할게요. 아이들이 하는 게임이긴 하지만 한글을 배우기 참 좋답니다. 첫 번째는 핑크퐁 가나다인데요. 핑크퐁은 한국 애니메이션 캐릭터인데 아기상어로 유명하죠. 핑크퐁 한글 게임은 자음과 모음의 순서와 종류를 배울 수 있고 아주 쉬워서 처음 한글을 배울 때 좋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게임은 소중 한글이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글자를 만들고 단어를 읽기 시작할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둘 다 재미있는 게임이랍니다. 루나가 한글을 읽기 시작하면서 저는 루나하고 더 가까워진 걸 느껴요. 제가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 루나를 더 잘 돌봐주지 못한 게 늘 미안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루나는 늘 그 자리에서 저를 사랑해주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주말에는 출근을 하지 않아서 정말 기뻐하고 월요일은 루나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제가 출근을 하고 없으면 울기도 한답니다. 저는 주말에도 집에서 일을 해야 해서 바쁜데요. 그래서 토요일에 저랑 한글 학교에 갈 때 루나는 정말 기뻐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편인데 토요일 아침에는 정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해요.
그리고 한글 학교가 끝나고 저랑 집에 가는 길에는 쇼핑을 하거나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는데 정말 행복해해요. 아마 루나에게는 토요일이 일주일 중에 가장 행복한 날일 거예요. 저도 토요일이 제일 행복해요. 짧은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에 출근을 할 때는 마음이 무겁답니다. 얼른 여름방학이 왔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참으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겠죠? 저는 한 달 후에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요. 6년 만에 가는 한국이라서 아주 걱정도 되고 떨리는데요. 이번에 한국에 가면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한국에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생활하면 루나도 한국어를 많이 배울 수 있겠죠? 저는 한국에서 적은 비용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장소에 많이 가보고 후기 영상도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6년 전에는 열흘 동안밖에 있지 않아서 사실은 한 달 넘게 한국에 머무는 건 13년 만인데 어쨌든 오랜만에 한국에 가서 제가 문화 충격을 받는 모습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한국에서 여러분이 평소 가보고 싶었거나 궁금하신 곳,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이번 주도 좋은 한 주 되시고요. 피곤하고 힘들고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주위를 둘러보면 사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작은 걱정이라도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으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힘이 나지 않을 때는 누구에게든 이야기해 보세요. 그게 때로는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일단 고민은 나누고 나면 점점 작아지게 돼요. 제가 어제 눈물의 여왕 12화에서 보고 감동을 받은 대사가 있는데요. 인생엔 각자 안고 가야 하는 돌멩이들이 있는 거죠. 세상 편해 보이는 사람 주머니에도 자기만의 무거운 돌멩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또 너무 자책할 것도 없어요. 어떤가요? 여러분 주머니 속 돌멩이가 무거우면 주변 사람들과 같이 들어요. 저에게도 좀 나눠주세요. 마음이 힘들 때 건강하게 극복했던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으면 함께 나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국어 공부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에 뭐 하셨어요? Did you have a good weekend? What did you do over the weekend? 저는 매주 똑같지만 한글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제 딸 루나하고 집에 오는 길에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I did the same thing as every weekend. I taught kids at Korean language school and spent quality time with my daughter Luna on the way home. 저희는 토요일마다 같이 한글 학교에 가는데요. We go to Korean school together every Saturday. 루나는 유치반에 다니고 저는 초등학교 반을 가르쳐요. Luna attends the preschool class while I teach the elementary class.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 반 학생들과 한국어 수화를 연습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더 많이 늘었어요. As I mentioned in my previous video, I've been practicing Korean Sign Language with my students and we've improved a lot since then. 처음 제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얘기했을 때는 반응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Initially, when I introduced this project to the kids, their reaction wasn't very positive. 일단 제 학생들은 거의 다 초등학교 3, 4, 5학년이라서 사람들 앞에서 뭘 하는 걸 싫어하는 나이예요. First, most of my students are in grades 3, 4, and 5, an age where they don't like to perform in front of people.
그리고 저와는 세대가 완전히 달라서 흰수염 고래라는 노래를 몰랐죠. Also, since our generations are quite different, they didn't know the song Whitebeard well. 또 수화를 연습하기 전에는 영상만 보고 수화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Also, before practicing sign language, they thought it was too difficult just by watching the video.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여줬을 때 다들 오, 저걸 어떻게 해?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So when I showed them the video, they were like, What? How do we do that? 그래서 저도 이걸 포기해야 하나 생각을 했었지요. So I did wonder if I should give up on this. 그런데 이제 이 노래를 연습한 지 3주가 됐는데요. 아이들이 많이 변했어요. But now, it's been 3 weeks since we started practicing this song, and the children have changed a lot. 일단 자기 악기를 연주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생겼어요. First, some of them now want to play their own instruments. 그래서 클라리넷과 플룻을 가져와서 연습하더라고요. So they brought clarinets and flutes to practice with. 미국 학생들은 다양한 악기를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It seems like American students learn a variety of instruments. 저는 피아노는 오래 배웠지만 다른 악기는 다룰 줄 모르거든요. I learned piano when I was little, but I don't know how to play other instruments. 여러분은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으세요? Do you play any instruments? 그리고 제 학생들 중에 정말 수화를 배우기 싫어하던 남학생이 있었는데요. Also, there was a boy in my class who really didn't want to learn sign language. 수업에도 종종 빠져서 매주 같이 연습하지 못했는데 그 학생이 그저께 너무 열심히 따라하는 거예요. He often skipped class and couldn't practice with us every week. But the other day he was trying so hard to follow along. 표정은 하기 싫은 표정인데 또 열심히 따라하고 있었어요. His face looked like he didn't like to do it, but he was still trying his best. 그게 너무 귀엽고 고마웠어요. 감동적이었어요. It was so cute and I was thankful. It was heartwarming. 저는 학생들을 만나면서 크고 작은 감동을 경험하는데요. I experience big and small moments of inspiration when I meet my students. 학생들이 스스로 변화하는 걸 볼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느껴요. When I see them changing themselves, I feel deeply moved. 주말이 끝나면 제 딸 루나는 너무 아쉬워해요. When the weekend ends, my daughter Luna feels so sad. 제가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루나는 엄마를 잘 볼 수가 없거든요. I work from Monday to Thursday, so Luna doesn't get to see her mom enough. 루나는 6월에 곧 5살이 돼요. 저는 2019년에 하와이에서 루나를 낳았어요. Luna's turning 5 soon in June. I gave birth to Luna in Hawaii in 2019. 한국에서 아이를 낳는 것과 미국에서 아이를 낳는 건 다른 점이 많아요.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giving birth in Korea and in the US. 한국에서는 아기를 낳고 보통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데요. In Korea, after giving birth, mothers usually check into postpartum care centers. 여기에서는 아기를 돌봐주고 엄마의 몸이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줘요. They take care of the baby and help the mother recover. 몸에 좋은 음식을 주고 모유 수유를 가르쳐 주죠. They serve nutritious meals and teach breastfeeding. 그리고 아기는 젖을 먹일 때나 엄마가 원할 때 만날 수 있어요. And the baby can be with the mother when they need to breastfeed or when the mother wants to see them. 그런데 미국에는 산후조리원이 없어요. 있어도 일반적이지 않고 아주 비싸죠. But in the US, you can't find postpartum care centers, or if you can, they are not common and very expensive. 저는 루나를 낳고 이틀 후에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I came back home from the hospital 2 days after I gave birth to Luna. 산후조리원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남편 둘이서 모든 걸 해야 했죠.
I didn't go to a postpartum care center, so my husband and I had to do everything ourselves. 아기 기저귀를 가는 거, 목욕시키는 거, 젖을 먹이는 거 다 처음 해봤고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서 허둥지둥했어요. Changing diapers, giving baths, feeding milk, we did everything for the first time and there was no one to teach us, so we were panicked. 병원에서 배우긴 했지만 실제로 해보는 거랑은 달랐죠. We learned some things at the hospital, but it was different doing them in real life. 게다가 루나는 모유를 잘 먹지 못했어요. Besides, Luna couldn't take breast milk well.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과 제가 주사기를 통해서 루나의 입에 우유를 넣어줘야 했어요. So at first, my husband and I had to use a syringe to put milk into her mouth. 신생아는 너무 작고 약해서 무서워서 옆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Newborns are so small and fragile, so I couldn't leave her side because I was scared. 밤에도 2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우유를 먹여야 했죠. I had to wake up every 2 hours at night to feed her. 신생아는 배가 작아서 한 번에 조금밖에 못 먹거든요. Newborns have small stomachs, so they can't eat much at once. 저는 항상 딸을 낳고 싶어 했기 때문에 루나를 키우는 첫 1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I always wanted to have a daughter, so I was really happy during the first year of raising Luna. 인형처럼 옷을 입혀도 보고 사진도 정말 많이 찍었죠. I dressed her up like a doll and took a lot of pictures. 이때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기 전이었는데 아기를 낳고 잠깐 쉬고 있었어요. At that time, I was still in graduate school and was taking a break after having a baby. 그런데 집에서 아기를 키우면서 지내다가 우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But as I stayed at home raising the baby, I began to feel depressed. 이때 코로나도 겹쳐서 집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더 힘들었죠. It became even harder when I couldn't go outside due to COVID-19. 게다가 다른 동료들은 하나둘씩 졸업을 하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은 한없이 더 어두워졌어요. Besides, as my other colleagues started graduating one by one, my heart grew darker and darker. 루나가 우유가 아닌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아기 음식을 만들고 먹이고 치워야 했는데요. From the time Luna started eating solid food instead of milk, I had to make, feed, and clean up baby food. 루나는 음식으로 장난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식사가 끝나고 나면 정말 지저분했어요. Luna used to play with food a lot, so it was really messy after meals.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닦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혼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I found myself in tears while cleaning up spilled food on the floor. I think I cried a lot alone. 그 전에도 살면서 힘들었던 적, 우울했던 적이 종종 있었지만 아이를 낳고 경험했던 우울감은 조금 달랐어요. Before, there were times in my life when I faced hardships and felt depressed, but the depression I experienced after giving birth was a little different. 사랑하는 소중한 아기가 눈앞에 있는데 호르몬 때문인지 마음은 너무 어둡고 깊은 곳에 있었고요. Even though my precious baby was right in front of me, my mind felt incredibly dark and sunken, probably because of hormones. 아이를 돌봐야 하니까 모든 일을 포기하지 않고 했지만 제 자신에 대한 애정과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Because I had to take care of my baby, I did not give up on all my duties, but my self-esteem was shattered. 나는 학교로 돌아갈 수도 없을 거고, 논문을 쓰지도 못할 거고, 당연히 졸업도 취업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I thought I wouldn't be able to go back to school, write my dissertation, graduate, and get a job. 대신 기저귀를 갈고, 더러운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를 재우고, 아이가 잘 때는 빨래를 개고 집을 청소했어요. Instead, I was changing diapers, cleaning dirty tables, doing dishes, putting the baby to sleep.
I did laundry and cleaned the house while the baby was sleeping. 머리도 매일 감지 못했고 늘 수유복과 잠옷을 입고 있었어요. I didn't even have time to wash my hair every day and always wore nursing tops and pajamas. 우울하면 인터넷으로 아기 옷이나 장난감을 검색하고 하나씩 사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죠. When I feel depressed, I relieve my stress by searching for baby clothes or toys online and buying them once in a while. 코로나 때문에 친구를 쉽게 만날 수도 없었고, 더군다나 제가 친하게 지냈던 동료들은 본토로 모두 떠난 후였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Because of COVID, it was difficult to meet friends in person, and on top of that, all the colleagues I was close to had left for the mainland. I felt extremely lonely. 이때 제가 우울함을 이기려고 했던 게 있는데 인스타그램이었어요. At that time, what helped me overcome my depression was Instagram. 저는 그 전에는 인스타그램을 하지 않았었는데 아기를 낳고 사진을 많이 찍으면서 자연스럽게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I hadn't used Instagram before, but after giving birth and taking many photos, I naturally started using it. 그런데 우연히 저랑 비슷하게 외국에 살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한국인 엄마들을 알게 되었어요. By chance, I came across Korean moms living abroad like me, raising their children. 그리고 저희 같은 다문화 가정의 엄마들도 만나게 되었죠. Also, I found myself connecting with mother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like our own. 인스타그램은 코로나로 단절된 인간관계와 산후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던 제가 숨을 쉴 수 있게 해줬어요. Instagram was like a breath of fresh air during COVID-19 and postpartum depression, helping me feel connected when I needed some human interaction. 별거 아닌 일상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힘든 일을 힘든 시기에 같이 겪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Sharing daily stories on Instagram made me realize that I wasn't alone and that we were all making it through hard times together. 힘들 때는 서로 위로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축하했어요. When things got tough, we comforted each other, and when there were happy moments, we celebrated together. 한 번도 만난 적 없어도 같은 마음을 나누면서 인간 대 인간으로 공감했어요. Even though we had never met, we empathized with each other as human to human, sharing the same emotions. 요즘은 인터넷과 컴퓨터가 인간의 일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사람을 직접 만날 일이 적어졌지만 these days, because of internet and computers doing a lot of work, we don't get to meet people face to face as much. 이렇게 사람들 간의 작은 공감과 소통, 친절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But I believe these small acts of empathy, communication, and kindness between people are even more important. 제가 자면서 배우는 한국어를 통해 제 이야기를 하고 좋았던 경험도 나빴던 경험도 나누고 싶은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에요. Because of that, through this podcast, Learn Korean While You Sleep, I want to share my stories and both good and bad experiences. 여러분과 저는 멀리 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할 수 있잖아요. Even though we may be far apart, we can still share our life stories together. 얼마나 멀리 있든 다른 삶을 살고 있든 상관없어요. No matter how far away or different our lives may be, 일상의 작은 행복에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돕거나 마음으로 위로하죠. We can celebrate the little joys of everyday life and support each other through difficult times. 한국어로는 인류애라고 하는데 인간으로서 같은 인간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In Korean, it's called 인류애, humanity, wanting to love and help fellow humans as fellow humans.
어쨌든 어떤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이나 SNS가 삶의 낭비라고 하지만 저는 삶의 힘든 순간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겨냈답니다. Anyway, some people may say that Instagram or social media is a waste of life, but for me, I overcame life's difficult moments through Instagram. 여러분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Do you guys have similar experiences? 그런데 사실 저는 그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산후 우울증을 이겨내고 있었지만 루나가 1살이 좀 넘었을 때 저희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사고가 찾아왔어요. By the way, while I was dealing with postpartum depression through Instagram at that time, when Luna was a little over a year old, my family ran into an unexpected accident.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는 다음에 따로 해볼게요. It was probably one of the toughest times in my life. I'll save that story for another time. 루나는 이제 곧 5살이 되는데요. Luna is almost 5 years old now. 모아나를 닮은 귀여운 루나는 성격이 아주 밝고 재미있어요. She looks like Moana and her personality is very bright and fun. 루나는 한국어를 듣고 이해할 수 있지만 영어를 더 잘해요. Luna can understand Korean, but she's better at English. 그래서 제가 한국어로 말하면 영어로 대답해요. So when I speak in Korean, she responds in English. 저는 한국어 선생님이지만 루나에게 한국어를 잘 가르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아쉬웠어요. Although I'm a Korean teacher, I wasn't able to teach much Korean to Luna, which left me feeling regretful for a long time. 그래서 이번 학기에 한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거고요. So that's why we started going to a Korean language school this semester. 그런데 루나에게 큰 변화가 있었답니다. Actually, there has been a big change in Luna. 한글 학교에 다니기 전에 루나는 한국어는 Korean, 영어는 perfect 이라고 불렀어요. Before attending the Korean language school, Luna used to call Korean Korean and English perfect. 저는 루나가 어렸을 때부터 한국어와 영어를 따로 나눠서 해야 한다고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I didn't teach Luna to separate Korean and English from a young age. 그냥 자연스럽게 루나가 편하게 느끼는 언어를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I just thought she should use the language she felt comfortable with. 사실 영어와 한국어를 같이 사용해 주길 바랐죠. I actually hoped she would use both English and Korean. 하지만 루나가 사는 세계에서 영어는 완벽한, perfect한 언어였고 한국어는 엄마와 엄마 가족들만 사용하는 언어였던 것 같아요. However, in Luna's world, English was the perfect language and Korean was a language used only by her mom and mom's family. 영어 알파벳은 일찍 배웠지만 한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She learned the English alphabet early on, but didn't show much interest in 한글. 그런데 한글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고 난 다음부터 조금씩 한글의 모양과 소리에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However, after learning Hangul at the Korean language school, Luna gradually became interested in the shapes and sounds of Hangul. 그래서 저는 아이패드에 한글 게임 어플을 다운받았어요. So I downloaded Hangul game apps on the iPad. 루나는 앉아서 책으로 공부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Luna doesn't like sitting down to study with books, so I tried this method. 그랬는데 2달도 되지 않아서 루나가 한글을 다 배웠어요. Surprisingly, Luna learned Hangul in less than 2 months. 그리고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한글로 글자를 만들기 시작했고 한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She started combining consonants and vowels to make Hangul characters and began reading Hangul. 정말 신기해요. It's really amazing. 사춘기 전에 어린 아이들은 언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직접 보니까 너무 놀라웠어요. They say children before puberty have a special ability to learn languages, but seeing it firsthand was still incredible.
여러분, 한글을 처음 배우는 친구나 어린 아이를 알고 계시면 제가 한글 게임 어플을 몇 개 추천할게요. If you know anyone learning Hangul for the first time or young children learning Hangul, I will recommend some 한글 게임 apps. 아이들이 하는 게임이긴 하지만 한글을 배우기 참 좋답니다. They are games for kids, but they are still good for learning Hangul. 첫 번째는 핑크퐁 가나다인데요. 핑크퐁은 한국 애니메이션 캐릭터인데 아기 상어로 유명하죠. The first one is 핑퐁 가나다. 핑퐁 is a famous Korean cartoon character well known for Baby Shark. 핑크퐁 한글 게임은 자음과 모음의 순서와 종류를 배울 수 있고 아주 쉬워서 처음 한글을 배울 때 좋아요. The 핑퐁 한글 game teaches the order and types of consonants and vowels and is very easy, making it great for learning 한글 for the first time. 그리고 또 다른 게임은 소중 한글이라는 게임인데요. Another game is 소중 한글, which means precious 한글. 이 게임은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글자를 만들고 단어를 읽기 시작할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This game helps a lot when you start combining consonants and vowels to make syllables and begin reading words. 둘 다 재미있는 게임이랍니다. Both games are fun. 루나가 한글을 읽기 시작하면서 저는 루나하고 더 가까워진 걸 느껴요. As Luna started reading Hangul, I felt closer to her. 제가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 루나를 더 잘 돌봐주지 못한 게 늘 미안했거든요. I always felt guilty for not taking care of Luna better during my postpartum depression. 그런데 생각해보니 루나는 늘 그 자리에서 저를 사랑해주고 있었더라고요. But looking back, Luna was always there, loving me unconditionally. 제가 주말에는 출근을 하지 않아서 정말 기뻐하고 She's thrilled when I don't have to work on the weekends. 월요일은 루나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제가 출근을 하고 없으면 울기도 한답니다. And sometimes she cries when I left for work on Monday mornings. 저는 주말에도 집에서 일을 해야 해서 바쁜데요. Even on weekends, I have work to do at home. 그래서 토요일에 저랑 한글 학교에 갈 때 루나는 정말 기뻐해요. So when we go to Korean school on Saturdays, Luna is very excited.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편인데 토요일 아침에는 정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해요. She usually wakes up late on other days, but on Saturday she gets up early to get ready for school. 그리고 한글 학교가 끝나고 저랑 집에 가는 길에는 쇼핑을 하거나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는데 정말 행복해해요. After Korean school, we often go shopping or get ice cream on our way home, and Luna loves it. 아마 루나에게는 토요일이 일주일 중에 가장 행복한 날일 거예요. 저도 토요일이 제일 행복해요. Saturday is probably the happiest day of the week for Luna, and I feel the same. 짧은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에 출근을 할 때는 마음이 무겁답니다. I don't like going to work on Mondays after spending a short weekend with my kids. 얼른 여름방학이 왔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참으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겠죠? I can't wait for summer vacation. If I hold on a little longer, will I be able to spend more time with my kids? 저는 한 달 후에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요. I'll be flying to Korea in a month. 6년 만에 가는 한국이라서 아주 걱정도 되고 떨리는데요. It's been 6 years since I last visited Korea, so I'm quite worried and nervous. 이번에 한국에 가면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I think I'll make unforgettable memories this time when I go to Korea. 한 달 동안 한국에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생활하면 루나도 한국어를 많이 배울 수 있겠죠? While staying in Korea for a month with her grandparents, maybe Luna will learn a lot of Korean, right? 저는 한국에서 적은 비용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박물관이나 공원이나 관광지에 많이 가보고 후기 영상도 만들려고 해요.
I'll visit many museums, parks, and tourist spots that you can go to with low cost using public transportation and make review videos. 그리고 6년 전에는 열흘 동안밖에 있지 않아서 Since I stayed only for 10 days when I last visited 6 years ago. 사실은 한 달 넘게 한국에 머무는 건 13년 만인데 It's been 13 years since I stayed there for more than a month. 어쨌든 오랜만에 한국에 가서 제가 문화 충격을 받는 모습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Anyway, you'll be able to see how I experienced culture shock after being away for a while. 혹시 한국에서 여러분이 평소 가보고 싶었거나 궁금하신 곳,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If there are any places you've always wanted to visit or things you've been curious about in Korea, please let me know.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I'll try to film it and show you in my videos. 그럼 여러분, 이번 주도 좋은 한 주 되시고요. Then everyone have a great week. 피곤하고 힘들고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주위를 둘러보면 사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And remember, even when you're tired, feeling down, or think you're alone, there are people around you who share the same feelings. 그리고 아주 작은 걱정이라도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으니까 Sometimes just sharing even the smallest worries can be comforting. 마음이 힘들거나 힘이 나지 않을 때는 누구에게든 이야기해 보세요. So try to talk to someone when you're feeling down or powerless. 그게 때로는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일단 고민은 나누고 나면 점점 작아지게 돼요. Even if it's someone who doesn't know you well, sharing your concerns often makes them feel smaller over time. 제가 어제 눈물의 여왕 12화에서 보고 감동을 받은 대사가 있는데요. There's a line from the drama Queen of Tears episode 12 that inspired me yesterday. 인생엔 각자 안고 가야 하는 돌멩이들이 있는 거죠. In life, everyone has their own burdens to carry. 세상 편해 보이는 사람 주머니에도 자기만의 무거운 돌멩이가 있는 겁니다. Even those who seem to have it easy also have their own heavy burdens in their pockets. 그러니까 누구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So there's no need to envy anyone. 또 너무 자책할 것도 없어요. And there's no need to blame yourself too much. 어떤가요? What do you think? 여러분 주머니 속 돌멩이가 무거우면 주변 사람들과 같이 들어요. If the burdens in your pocket are heavy, share them with people around you. 저에게도 좀 나눠주세요. Please share with me too. 마음이 힘들 때 건강하게 극복했던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으면 함께 나눠요. If you have your own experiences of overcoming tough times in healthy ways, please share them in the comments.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Then I'll come back with another story in the next video.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국어 공부해요. Thank you for listening.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에 뭐 하셨어요? 저는 매주 똑같지만 한글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제 딸 루나하고 집에 오는 길에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저희는 토요일마다 같이 한글 학교에 가는데요. 루나는 유치반에 다니고 저는 초등학교 반을 가르쳐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 반 학생들과 한국어 수화를 연습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더 많이 늘었어요. 처음 제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얘기했을 때는 반응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일단 제 학생들은 거의 다 초등학교 3, 4, 5학년이라서 사람들 앞에서 뭘 하는 걸 싫어하는 나이예요. 그리고 저와는 세대가 완전히 달라서 흰수염고래라는 노래를 몰랐죠. 또 수화를 연습하기 전에는 영상만 보고 수화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여줬을 때 다들 저걸 어떻게 해?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포기해야 하나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 노래를 연습한 지 3주가 됐는데요. 아이들이 많이 변했어요. 일단 자기 악기를 연주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클라리넷과 플룻을 가져와서 연습하더라고요. 미국 학생들은 다양한 악기를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저는 피아노는 오래 배웠지만 다른 악기는 다룰 줄 모르거든요. 여러분은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으세요? 그리고 제 학생들 중에 정말 수화를 배우기 싫어하던 남학생이 있었는데요. 수업에도 종종 빠져서 매주 같이 연습하지 못했는데 그 학생이 그저께 너무 열심히 따라하는 거예요. 표정은 하기 싫은 표정인데 또 열심히 따라하고 있었어요. 그게 너무 귀엽고 고마웠어요.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학생들을 만나면서 크고 작은 감동을 경험하는데요. 학생들이 스스로 변화하는 걸 볼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느껴요. 주말이 끝나면 제 딸 루나는 너무 아쉬워해요. 제가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루나는 엄마를 잘 볼 수가 없거든요. 루나는 6월에 곧 5살이 돼요. 저는 2019년에 하와이에서 루나를 낳았어요. 한국에서 아이를 낳는 것과 미국에서 아이를 낳는 건 다른 점이 많아요. 한국에서는 아기를 낳고 보통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데요. 여기서는 아기를 돌봐주고 엄마의 몸이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줘요. 몸에 좋은 음식을 주고 모유 수유를 가르쳐 주죠. 그리고 아기는 젖을 먹일 때나 엄마가 원할 때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는 산후조리원이 없어요. 있어도 일반적이지 않고 아주 비싸죠. 저는 루나를 낳고 이틀 후에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산후조리원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남편 둘이서 모든 걸 해야 했죠. 아기 기저귀를 가는 것, 목욕시키는 것, 젖을 먹이는 것 다 처음 해봤고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서 허둥지둥했어요. 병원에서 배우긴 했지만 실제로 해보는 거랑은 달랐죠. 게다가 루나는 모유를 잘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과 제가 주사기를 통해서 루나의 입에 우유를 넣어줘야 했어요. 신생아는 너무 작고 약해서 무서워서 옆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밤에도 2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우유를 먹여야 했죠. 신생아는 배가 작아서 한 번에 조금밖에 못 먹거든요. 저는 항상 딸을 낳고 싶어 했기 때문에 루나를 키우는 첫 1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인형처럼 옷을 입혀도 보고 사진도 정말 많이 찍었죠. 이때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기 전이었는데 아기를 낳고 잠깐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아기를 키우면서 지내다가 우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때 코로나도 겹쳐서 집에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더 힘들었죠. 게다가 다른 동료들은 하나둘씩 졸업을 하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은 한없이 더 어두워졌어요. 루나가 우유가 아닌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아기 음식을 만들고 먹이고 치워야 했는데요. 루나는 음식으로 장난을 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식사가 끝나고 나면 정말 지저분했어요.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닦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혼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살면서 힘들었던 적, 우울했던 적이 종종 있었지만 아이를 낳고 경험했던 우울감은 조금 달랐어요. 사랑하는 소중한 아기가 눈앞에 있는데 호르몬 때문인지 마음은 너무 어둡고 깊은 곳에 있었고요. 아이를 돌봐야 하니까 모든 일을 포기하지 않고 했지만 제 자신에 대한 애정과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나는 학교로 돌아갈 수도 없을 거고, 논문을 쓰지도 못할 거고, 당연히 졸업도 취업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진 기저귀를 갈고, 더러운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를 재우고, 아이가 잘 때는 빨래를 개고 집을 청소했어요. 머리도 매일 감지 못했고, 늘 수유복과 잠옷을 입고 있었어요. 우울하면 인터넷으로 아기 옷이나 장난감을 검색하고 하나씩 사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죠. 코로나 때문에 친구를 쉽게 만날 수도 없었고, 더군다나 제가 친하게 지냈던 동료들은 본토로 모두 떠난 후였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이때 제가 우울함을 이기려고 했던 게 있는데 인스타그램이었어요. 저는 그 전에는 인스타그램을 하지 않았었는데 아기를 낳고 사진을 많이 찍으면서 자연스럽게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저랑 비슷하게 외국에서 살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한국인 엄마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같은 다문화 가정의 엄마들도 만나게 되었죠. 인스타그램은 코로나로 단절된 인간관계와 산후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던 제가 숨을 쉴 수 있게 해줬어요. 별거 아닌 일상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힘든 일을 힘든 시기에 같이 겪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힘들 때는 서로 위로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축하했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어도 같은 마음을 나누면서 인간 대 인간으로 공감했어요. 요즘은 인터넷과 컴퓨터가 인간의 일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사람을 직접 만날 일이 적어졌지만 이렇게 사람들 간의 작은 공감과 소통, 친절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자면서 배우는 한국어를 통해 제 이야기를 하고 좋았던 경험도 나빴던 경험도 나누고 싶은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멀리 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멀리 있든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있든 상관없어요. 일상의 작은 행복에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돕거나 마음으로 위로하죠. 한국어로는 인류애라고 하는데 인간으로서 같은 인간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어쨌든 어떤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이나 SNS가 삶의 낭비라고 하지만 저는 삶의 힘든 순간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겨냈답니다. 여러분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산후 우울증을 이겨내고 있었지만 루나가 1살이 좀 넘었을 때 저희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사고가 찾아왔어요.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는 다음에 따로 해볼게요. 루나는 이제 곧 5살이 되는데요. 모아나를 닮은 귀여운 루나는 성격이 아주 밝고 재미있어요. 루나는 한국어를 듣고 이해할 수 있지만 영어를 더 잘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로 말하면 영어로 대답해요. 저는 한국어 선생님이지만 루나에게 한국어를 잘 가르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한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거고요. 그런데 루나에게 큰 변화가 있었답니다. 한글 학교에 다니기 전에 루나는 한국어는 Korean, 영어는 Perfect 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루나가 어렸을 때부터 한국어와 영어를 따로 나눠서 해야 한다고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루나가 편하게 느끼는 언어를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영어와 한국어를 같이 사용해 주길 바랐죠. 하지만 루나가 사는 세계에서 영어는 완벽한, 퍼펙트한 언어였고 한국어는 엄마와 엄마 가족들만 사용하는 언어였던 것 같아요. 영어 알파벳은 일찍 배웠지만 한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글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고 난 다음부터 조금씩 한글의 모양과 소리에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패드에 한글 게임 어플을 다운받았어요. 루나는 앉아서 책으로 공부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랬는데 2달도 되지 않아서 루나가 한글을 다 배웠어요. 그리고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한글로 글자를 만들기 시작했고 한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사춘기 전에 어린아이들은 언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직접 보니까 너무 놀라웠어요. 여러분, 한글을 처음 배우는 친구나 어린아이를 알고 계시면 제가 한글 게임 어플을 몇 개 추천할게요. 아이들이 하는 게임이긴 하지만 한글을 배우기 참 좋답니다. 첫 번째는 핑크퐁 가나다인데요. 핑크퐁은 한국 애니메이션 캐릭터인데 아기상어로 유명하죠. 핑크퐁 한글 게임은 자음과 모음의 순서와 종류를 배울 수 있고 아주 쉬워서 처음 한글을 배울 때 좋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게임은 소중 한글이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글자를 만들고 단어를 읽기 시작할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둘 다 재미있는 게임이랍니다. 루나가 한글을 읽기 시작하면서 저는 루나하고 더 가까워진 걸 느껴요. 제가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 루나를 더 잘 돌봐주지 못한 게 늘 미안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루나는 늘 그 자리에서 저를 사랑해주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주말에는 출근을 하지 않아서 정말 기뻐하고 월요일은 루나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제가 출근을 하고 없으면 울기도 한답니다. 저는 주말에도 집에서 일을 해야 해서 바쁜데요. 그래서 토요일에 저랑 한글 학교에 갈 때 루나는 정말 기뻐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편인데 토요일 아침에는 정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해요. 그리고 한글 학교가 끝나고 저랑 집에 가는 길에는 쇼핑을 하거나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는데 정말 행복해해요. 아마 루나에게는 토요일이 일주일 중에 가장 행복한 날일 거예요. 저도 토요일이 제일 행복해요. 짧은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에 출근을 할 때는 마음이 무겁답니다. 얼른 여름방학이 왔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참으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겠죠? 저는 한 달 후에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요. 6년 만에 가는 한국이라서 아주 걱정도 되고 떨리는데요. 이번에 한국에 가면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한국에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생활하면 루나도 한국어를 많이 배울 수 있겠죠? 저는 한국에서 적은 비용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장소에 많이 가보고 후기 영상도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6년 전에는 열흘 동안밖에 있지 않아서 사실은 한 달 넘게 한국에 머무는 건 13년 만인데
어쨌든 오랜만에 한국에 가서 제가 문화 충격을 받는 모습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한국에서 여러분이 평소 가보고 싶었거나 궁금하신 곳,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이번 주도 좋은 한 주 되시고요. 피곤하고 힘들고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주위를 둘러보면 사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작은 걱정이라도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으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힘이 나지 않을 때는 누구에게든 이야기해 보세요. 그게 때로는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일단 고민은 나누고 나면 점점 작아지게 돼요. 제가 어제 눈물의 여왕 12화에서 보고 감동을 받은 대사가 있는데요. 인생엔 각자 안고 가야 하는 돌멩이들이 있는 거죠. 세상 편해 보이는 사람 주머니에도 자기만의 무거운 돌멩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또 너무 자책할 것도 없어요. 어떤가요? 여러분 주머니 속 돌멩이가 무거우면 주변 사람들과 같이 들어요. 저에게도 좀 나눠주세요. 마음이 힘들 때 건강하게 극복했던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으면 함께 나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국어 공부해요.